자,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면요. 오늘이 08년 7월 9일입니다. 근데 오늘 몇 가지 중요하진 않죠. 이제 경제적으로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이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녁 때 이제 아버님 얼굴 보면 알아요. 오늘 주가가 어땠는지. 네.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미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넘거든요. 오케이? 오늘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오늘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45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전 주식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 증권회사 출신이고, 주식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잘 아는 편이겠죠. 그게 제 직업이었으니까. 근데 전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메가스타디를 예를 들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메가스타디가 38만원이었어요, 주식이.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메가스타디 원래 액면가가 500원짜리거든요. 500원짜리가 38만원까지 뛴 거예요.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500원짜리가 38만원 됐으면 몇 배 뛴 거였죠? 5천원, 5만원, 계산도 잘 안 되네? 10배, 100배, 한 700배 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스타디 출발할 때 자본금으로 1억을 갖고 있었으면 재산이 700억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많이 오른 건지 알겠죠? 근데 한 달 사이에 22만원으로 빠졌습니다. 주가가 여러분 엄청 떨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메가스타디만 떨어진 건 아니고 메가스타디가 제일 많이 떨어진 편에 속해요. 전 메가스타디 주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되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고 화가 났던 게,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를 했기 때문에 막 이명박 정권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개각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개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전 개각 발표를 보고서 저는 역시나 했거든요. 왜? 저는 강만수가 안 잘린다고 봤어요. 지식경제부 장관이. 왜 안 잘린다고 봤겠어요? 그건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왜? 이명박이가 강만수를 소망교에서 만났거든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이명박 씨가 강만수 지금 지식경제부 장관을 소망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만수는 안 날아간다고 봤어요. 신임이 두텁거든요. 근데 잘랐던 때 더 슬펐던 일 있죠. 그 밑에 누가 잘렸습니까? 최준경이라는 사람이 잘렸는데, 그 친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재정경제부 차관이죠. 근데 잘릴 때 명분이 웃긴 게 뭐였었냐면은, 최근에 외환 관리에 실패했거든요. 우리나라 지식경제부가. 근데 외환 관리의 실패 책임을 갖다가 외환 관리 책임은 차관이라고 그래서 자른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죠. 외환 관리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장관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강만수 지식경제부 장관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제일 문제시되는 게 촛불 집회, 소고기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 큰 이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70년대 건설회사 사장이고,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 장관은 IMF 때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강만수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틀 전에 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 뉴스를 봤거든요. 저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유무역을 신봉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전 자유무역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요, 보호무역을 통해서 발전했지 자유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국, 보호무역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미국, 보호무역으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립된 식민지 국가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발전을 했어요. 동의어. 2차 세계대전 끝난 식민지 국가 중에서 가장 보호무역을 갖다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유치산업 보호정책이 없었다면, 여러분, 포항제철을 1970년에 국제 경쟁력, 국제 무대에 내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980년 현대자동차를 놔두고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오늘 현대자동차가 있겠습니까? 제 말 이해 가세요? 보호무역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알 건 알고 가셔야죠. 자유무역이라는 그거는 선진국의 논리예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980년에 한국이 자동차 시장 개방했으면 현대자동차 남아났겠어요? 폰이 말든던 시절인데. 이해 가시죠? 1970년대 여러분, 뭐예요? 제철 산업을 갖다 개방했으면 포항제철이 남아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발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뭐가 문제였느냐면, 최근에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고가 여는 정보, 환율 잡을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 정부가 또 뭐에 나섰어요?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웃긴 거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환율 방어를 두 번을 나섰어요. 최근에. 근데 환율 방어를 두 번 나섰는데 첫 번째 환율 방어 나섰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3월달, 4월달이었거든요. 이때는 환율 방어를 뭐를 했죠? 이때는 환율이 여러분 뭐 했을 때요? 환율이란 건 달러의 가치 아닙니까? 환율이 가격이 높았을 때 낮았을 때. 달러 가격이 여러분 환율을 갖다가 폭등을 막으려고 아니면 환율 급락을 막으려고.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인위적인 무슨 정책을 취했어요? 고환율 정책을 취했어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1달러에 얼마 정도로 평가받으면 적절한데 1,000원 정도로 평가받으면 적절한데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1달러에 얼마 정도? 한 이 당시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달러에 950원 정도면 적당한데 알겠어요? 환율을 1달러에 얼마로 만들었습니까? 1,000원으로 고환율을 유지시켰다고요. 오케이? 이게 여러분 지식경제부 강만수의 주특기예요. 그러면 이 당시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을 때 정부의 목표는 뭐였었다? 간단하죠. 환율이 오르면 뭐가 잘 돼요? 수출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증대되죠. 그래서 수출 증대를 꾀한 거예요. 그러면 수출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무슨 주도형 발전 전략 했으니까?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했으니까 수출이 잘 되면은 뭐가 된다?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수출 주도형 기업은 주로 무슨 기업이다? 대기업이죠.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물량 밀어내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갖다 밀어내게 되면 수출이 되면 경제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에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의 사고방식이에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게 여러분 유치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아주 이게 정말로 내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게 이 70년대 80년대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경제를 가리키는 사람의 자존심이 아니라 막 진짜 무릎을 꿇고 무릎까지는 안 꿇고요.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건 그런 마인드로는 여러분 촛불 집회할 때 못 느껴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죠. 전 촛불 집회는 안 하지만 참가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걔는 젊은 그 UCC고 이런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막 규제하고 이러는 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정말 이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딴 세상 사는 사람 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경제 정책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환율 정책해서 수출 증대해서 대기업 중심의 수출 증대 일어나면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이 증대되고 고용이 진행되면 소비가 늘어서 경제에 선순환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유치한 사고 방식은요. 그건 진짜 경제학을 너무 모르는 거라고. 고환율 정책 썼더니 뭐가 박살났습니까? 방장. 몇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죠. 무슨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제일 큰 게. 고환율 정책이 되니까 뭐가 상승합니까? 물가가 상승했죠. 특히 무슨 물가가 상승해요? 수입 물가가 상승해요. 근데 이 고환율 정책이 왜 위험하냐면 최근 물가 상승을 누가 주도합니까? 내수가 주도해야 아니면 국제 가격이 주도해요. 국제 가격이 주도하거든요. 특히 국제 가격 중에서 여러분 뭐예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원자재 가격하고요. 두 번째는 곡물 가격하고요. 세 번째는 무슨 가격? 석유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게 왜 굉장히 실패해 볼 수밖에 없느냐면 석유하고 곡물하고 원자재 가격인데 수입을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오르니까 이거 제품의 가격이 싸져요, 비싸져요? 당연히 비싸지.